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로아티아와 브라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2위의 크로아티아입니다. 승부차기에서 일본을 막아세우면서 두 대회 연속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연장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90분 내에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브라질이 16강전에서 체력적으로 안배를 하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반의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침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독 성향은 달리치 감독도 노장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려는 모습입니다. 팀의 핵심인 모드리치를 연장전 초반에 빼주면서 과감한 용병수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반전 막바지부터 연장전까지 양팀 선수들의 체력이 눈에 떨어지게 떨어지면서 빌드업 상황에서 자잘한 실수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선수들과 개인 기량을 비교했을 때 확연히 앞서고 있는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실수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쿼드 특성은 현재 코치로 뛰고 있는 만주키치가 그리운 대회입니다. 성적 자체는 훌륭하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레벨에 밀리면서 다소 루즈하게 흘러간 감이 있었습니다. 페트코비치가 선발로 출전한 원톱 자리는 지난 경기에서만 3명이 출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수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행히 그바르디올이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면서 역습 상황을 잘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전방의 부진으로 인해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바르디올이 90분 내내 브라질 선수들을 잘 통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장자는요 소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1위의 브라질입니다. 한국을 4대1로 대파하고 쉽게 8강에 선착했습니다. 전반 5분여까지는 한국의 맹렬한 기세에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금세 자신들의 페이스를 찾고 우월한 1대1 능력을 바탕으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며 후반에는 체력 안배까지 해냈습니다. 이번 대회가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높은 에베르통에게 월드컵 첫 출전을 선물한 것은 덤입니다. 감독 성향은 치치 감독은 롱볼 양살의 빌드업은 최대한 지양하는 편입니다. 공격진 선수들의 피지컬이 뛰어나지 못한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고 선수들의 1대1 개인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롱볼로 전진하는 선택지를 추구하지 않다고 충분하죠. 조별리그에서는 상대팀들이 내려앉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지면 떨어지는 토너먼트 무대에서 상대가 맞불을 놓는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세계 최강의 스쿼드를 뽐냅니다. 득점력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스쿼드 특성은 그나마 스쿼드상에서 약점이 있다면 풀백진입니다. 탈레스 산드로의 부상으로 인해 왼쪽 풀백 선발로 누가 나설지 16강 전까지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다닐로가 때맞춰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자리를 메울 적절한 선수가 생긴 상황이고 유사시에는 마르퀴뉴스나 밀리탕을 측면으로 돌리는 선택지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전력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진에 많은 과부하가 생길지도 의문입니다. 결정자는요 제수스, 탈레스, 산드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토너먼트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고 객관적인 전력 차이도 브라질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크로아티아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토너먼트 특성상 결국 득점을 하러 후반전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드컵 뒷심이 좋은 브라질이 후반에 상대의 체력적인 부담을 틈타 많은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8위의 네덜란드입니다. 8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단단한 수비와 미국의 왼쪽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접근으로 생각보다는 쉽게 미국을 격파했습니다.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하다가 우측의 둠프리스에게 순식간에 전원 패스가 들어가는 방식을 보여주었고 둠프리스가 한 골 2도움으로 활약하면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다만 둠프리스가 이렇게 긁히는 날을 많이 보여주고 있진 못하다는 점이 문제이죠. 감독 성향은 바날 감독은 대표팀에서 대부분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경기 자체는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잦고요. 지난 경기에서도 강한 전방 프레스에 고전하면서 수세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대용에게 빌드업을 모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뒤지는 모습입니다. 아르헨티나 중원이 공격 전개는 몰라도 활동량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에서의 정교한 빌드업은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스쿼드 특성은 미국과의 차이를 가른 것은 수비입니다. 수세적인 경기를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반다이크를 위시한 3백의 안정감에 기인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미국의 측면 크로스를 모두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방 3톱을 완벽하게 침묵시키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견고하게 수비를 먼저 성공시킨 뒤 한 번의 역습을 노리는 저득점 양상의 경기 플랜을 들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자는요 실러선 바이날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3위의 아르헨티나입니다. 호주를 잡아내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과정 자체는 상당히 고전한 모양새였는데요. 호주가 피지컬을 살리는 경기 플랜을 들고 오자 피지컬에서 밀리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상당히 고전했으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가랑쿠올의 회심의 슈팅을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경기가 혼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감독 성향은 측면 공격이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중앙에 배치된 메시에게 공격 전개와 마무리까지 맡겨야 하는 메시 의존증이 더 심화된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라우타로는 메시가 떠먹여준 찬스를 어이없게 날리는 등 메시를 도와주는 파트너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디마리아가 체력 안배 차원에서 지난 경기에서는 결장했는데 사실 디마리아도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스쿼드 특성은 데파울, 알바레스의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특히 두 번째 골은 두 선수의 전방 압박으로 만들어낸 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장면인데요. 두 선수의 활동량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대용에게 의존하는 네덜란드의 빌드업을 전방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데파울의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인데 로셀소의 낙마로 인해 중앙에서 공을 풀어주면서 메시의 부담을 줄여준 역할을 데파울이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파울이 중원에서 좋은 폼을 보여준다면 수비적인 안정감과 함께 메시가 공격에 투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결장자는요, 로셀소, 후아킨 코레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파울의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중앙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네덜란드의 중앙 빌드업을 차단할 수 있으며 빌드업에서 역할까지 해줄 수 있다면 메시의 파괴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죠.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